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원 인턴, 유학생, 회사원분들이 미국에 와서 현실적으로 렌트를 하여 거주할 수 있는 거주 형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미국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지역, 저희 동네를 기준으로 지극히 주관적인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캘리포니아는 위아래로 길게 생겼는데요. 가운데 빨간 선을 기준으로 위쪽 초록색 부분을 캘리포니아 북가주, 아래쪽 파란색 지역은 캘리포니아 남가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구글이나 테슬라,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있는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부근을 북가주라고 하고요. 그리고 헐리우드나 LA가 있는 남쪽을 남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가주 중에서도 LA, 애너하임, 얼바인이라는 동네가 있는 여기 네모칸 침 부근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근을 기준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1 인턴이나 유학생 회사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주 형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파트, 두 번째로 쉐어하우스, 세 번째로 하숙집, 네 번째로 룸메이트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면 제1 인턴과 같이 혼자 거주를 할 사람들에게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렌트를 하고 싶어도 개인 크레딧과 같은 점수도 없고, 그리고 수익 증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렌트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개인 소유가 아닌 그 아파트를 전체를 통째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그 회사가 아파트 전체 단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렌트를 줘서 돈을 버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렌트를 받기 전에 그 렌트를 할 사람의 크레딧과 수입을 조회해서 그 회사에서 정해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아파트 자체를 렌트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3개월이나 5개월 정도의 렌트 비용을 보증금으로 한꺼번에 내게 되면 가끔가다 받아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10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방 한 개짜리 아파트가 렌트 비용이 2,000불에서 3,000불 정도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3개월에서 5개월치 렌트비를 미리 낸다고 보증금으로 내게 되면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들어가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제1 인턴들한테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렌트는 1인 거주자들에게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앞에서 크레딧이라고 한 게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게 되면 그 미국에서 개인 신용도를 크레딧이라고 하면서 여기 사진과 같이 점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미국 오시게 되면 300점에서 600점대인 빨간색 구간도 아닌 아예 크레딧이 없는 상태이고요. 최소한 아파트를 빌리고 차를 구매하고 이것저것 볼일 볼 때 그나마 불편 없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제 경험상 못해도 최소 700점에서 750점 정도의 크레딧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크레딧 점수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따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주 형태인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쉐어하우스는 집주인이 모든 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ren트를 놓는 방식입니다. 보통 한인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방 한 칸만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보증금만 내고 매달 방값을 내는 식으로 크레딧이 없어도 렌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살게 되면
개인적으로 인터넷 비용, 뭐 가스요금, 전기세, 물값 등 유틸리티라고 유틸리티 비용이라고 부르는 관리비 비용이 추가로 발생이 되는데, 쉐어하우스에서는 이런 비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집 도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방 1번부터 방 5번까지 총 방 5개가 있는 집이고요. 이 모든 방에 대해서 각각 렌트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방 1번과 방 2번, 4번은 같은 사이즈 방으로 대략 요즘에 800불 정도 비용이면 방을 빌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방 3번은 조금 작기 때문에 뭐 한 600불에서 700불 정도, 그리고 방 5번 같은 경우는 개인 화장실이 딸린 방이기 때문에 1000불 정도는 줘야지 렌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방 1번부터 방 4번의 사람들은 이제 화장실 하나를 다 함께 써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방 5번 같은 경우는 개인 화장실이기 때문에 비용을 더 내셔야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약 4,000불 정도의 수입을 얻고 그 돈으로 이제 인터넷, 전기세, 가스, 물 비용 등과 같은 유틸리티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엌과 거실을 공용 공간으로 다 함께 사용하게 될 거고요. 따라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용 공간, 공용 물품에 대해서는 다 함께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음식 재료, 세면용품, 세탁세제 등과 같은 개인적인 물품만 따로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숙집입니다. 하숙집은 집주인이 한 집에 같이 살면서 남는 방 한 개 또는 2개 정도를 렌트하는 방식이고요. 보통 이제 자식들이 독립한 한인 가정들에서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숙집도 쉐어하우스처럼 유틸리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주인집에서 가끔 뭐 명절 같은 날에는 같이 식사를 먹자며 식사를 좀 제공을 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부엌을 써도 되는지, 부엌에서 요리를 해도 되는지 여부랑 세탁기를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꼭 사전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끔씩 화장실 이용과 잠만 자는 조건으로 방을 렌트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꼭 미리 확인을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룸메이트 방식이 있는데요. 방식은 방이 한 개 또는 2개인 아파트를 빌려서 뭐 두세 명, 세네 명이 다 함께 살면서 비용을 분담하는 거주 형태입니다. 옆에 사진처럼 방 한 개짜리 아파트에 침대 매트리스만 3개 또는 4개를 갖다 놓고 다 함께 사는 구조이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비자 기간이 똑같고 친한 친구들끼리 한국에서 동시에 미국에 입국했고 다시 또 비자가 끝나고 동시에 한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이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모르는 사람들과 이런 식의 거주하는 방식은 제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 계약자가, 아파트를 빌린 주 계약자가 갑자기 나가버리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갑자기 집을 빼서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룸메이트들이 갑자기 한 명이나 2명이 나가게 되면 주 계약자가 갑자기 부담을 해야 되는 렌트 비용이 늘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일 추천하고 실제로 지금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인턴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식인 쉐어하우스와 하숙집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이 경우는 집주인과 상의를 해서 한 달 한 달 결제를 해서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이고요. 보통 한 달 전에만 미리 집주인에게, 집주인에게 알려주면 이사를 나가거나 한국에 돌아갈 때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이제 이러한 쉐어하우스나 하숙집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